아, 예, 목사목장 동기. 예, 그러시다고 아, 예. 전해달라고. 예, 카메라 기장님 오늘 못 드리겠네. 예, 예. 시작할까요? 사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얼굴이 밝으시네요. 예, 그렇습니까? 검게 나오던데. 예.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총영사까지 임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후 이렇게 첫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첫 일정으로 로즈데일 우리 애국지사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LA 동포사회가 여러 가지 현안을 갖고 있고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동포사회만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와 손을 잡고 협업을 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제 일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또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바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전에 LA 총영사 내정을 받고 실제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이 서울로 연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현지 그때 이기철 전임 총영사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발령이 나기 전이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임하고 나면 인터뷰를 드리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혹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임 소감이라면 역시 대통령께서 역시 이제 애교관 그러니까 전체 제 공관장 회의 첫날에 우리 공관장들을 청와대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익과 국민 중심, 그러니까 국익과 국민 중심의 애교를 해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하여간 조국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들도 현지에 가서 우리 재외국민 250만 또 동포를 포함하면은 740만이 됩니다만 이런 재외국민을 하여간 잘 섬기고 재외국민 국민 중심의 애교를 직접 실천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LA 한인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동포사회 원로 그다음에 어르신 또 차세대 지도자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동포사회 전체가 윈윈하는 그런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희 총영사관으로서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 어떤 특수 단체를 배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이렇게 포용하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런 단합된 동포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하여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여간 LA 동포 사회가 전 세계의 어떤 한인 사회보다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그 점을 약속드립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 그리고 재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이게 첫 번째 이제 총영사관의 업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 민족 정체성이 계속 약화되고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들을 모국 방문 초청도 하고 또 한국어 교육도 계속 확대를 하고 해서 이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서 정치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동포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폭을 넓혀서 한미 간에 또는 한국과 여기 미주 이쪽 LA 관할 지역 간에 어떤 여러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총영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떤 공공외교라든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관할 지역과 한국 조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파트너십이 강화될수록 우리 동포 사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우리 동포 한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총영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소감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직 깊은 업무 보고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 성심껏 그다음에 약간 상식에 바탕을 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 동포사회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아직 다는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역시 이제 가장 이렇게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한 문제가 이제 동포재단, 한미 동포재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포재단의 이제 그 경위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당시 LA 한인 사회의 어떤 뜻, 그 다음에 정부 또 다른 그때 이제 무역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무역협회 수출 자금으로 지원이 된 돈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부의 어떤 뜻을 담아서 지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최초의 어떤 의지 미주 동포사회를 어떤 세계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기본 취지 하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게 계속 성장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한 몇 가지 이 불일치한 부분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물론 민사소송 취하는 됐습니다만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우리 동포사의 공동 자산이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도하는 것이 총영사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어떤 전체적 결과적으로 우리 한인사에 도움이 되는 서로 윈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새로 이제 이사진이 임시 이사진이 임명이 되고 또 동포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을 해서 어떤 새로운 지침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게 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동포사회의 의사 총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총영사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포재단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전임 총영사가 해왔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발전적으로 개성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동포사의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 출발점에 겨우 있습니다만 그 운전면허 상호 인증이라든지 제가 국장을 할 때 이제 애리조나 그와의 그 상호 운전면허 협정 체결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LA하고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이게 열심히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은 하여간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당장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은 하여간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 알리기 사업이라든지 그 하여간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 역시 그 한국과 미국과의 이제 우리 그 굳건한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또 거기에 일조하는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가 거기에 주요한 주춧돌이 되는 그죠? 그런 역할이 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그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그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반도 정세가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에도 그게 어느 정도 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 LA 동포 사회가 그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발신을 하고 그 다음에 유력 여기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 이런 것을 알려서 결국은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변 외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동포 사회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뭐 그 전임에서 했던 개성 그 사업들을 계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새롭게 이제 추진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 사안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역시 이제 이 새 정부는 그 음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사랑을 주는 그죠? 음지에 계신 분들에게 햇빛을 쏘이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자 하는 원칙에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특히 미국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제가 좀 더 별도 어젠다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입양인 문제입니다. 입양인 아시다시피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만 한 12만 3천 명 정도가 와 있고 비공식까지 합치면 한 15, 16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8월인가요? 제가 국장으로 저 워싱턴을 방문해서 거기 그 외교부 영사 차관보도 만났고 그 다음에 추방국 이민국의 추방국장도 만나고 여러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양아 단체들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그 영주권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 꽤 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한 3, 4천 명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 분들은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뭐 이렇게 시민권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3, 4천 명, 3천 명 정도가 이제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고 그 많은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중범죄, 뭐 성범죄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범죄에 연루가 되면 또 추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까지 한 6분 정도가 추방이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자살도 했어요. 아파트에 뛰어내려가지고 서울에서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근대화되기 이전에 그 어떤 희생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음지에서 이렇게 그 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자기는 미국인을 알고 사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CCA라고 그러는데요. CAA라고 그러나 Child Adoption Act라고 그러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17세 2000년 기준 17세 미만은 다 자동적으로 부여가 됐는데 그 이상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하나의 입법 로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NGO 단체 로비를 통해서
법안을 미국에서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이제 미국 시민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고 이제 한국도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병역 기피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모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본부에서도 이렇게 관계국 병무청이랑 불러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자. 병무청 병역법을 개선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개정하는 거는.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걸 조치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 2-3건 정도를 병무청에 보내서 그 병역 기피자로 돼 있던 걸 다 해제시키고 이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별 케이스를 돕는 것 플러스 또 어쩔 수 없이 추방돼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지난 11월에 이제 국회에서 그 세계 입양 협약, 아동 입양 협약에 이제 국회 비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책임, 그분들이 오면 그 동안에는 이렇게 민간 기관이 중심으로 이렇게 케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정부 책임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자 해서 그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미국에서 정착을 잘 살도록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모국에 다시 재추방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의회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실천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입양아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민 정책, 이게 이제 어떤 여기 주재국의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이쪽 이민국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항 출입국 당국 이런 데하고 관계를 원활히 해서 하여간 공항만에서 이런 입국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완전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감소되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영사가 직접 파견돼서 신속하게 이렇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미주 지역, 여기 나성 이쪽 LA 지역, 관할 지역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나라 총영사관도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료 피어 그룹들하고 협의도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 노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약간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관계하고 이제 아까 입양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운전면허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민원 면에서 민원 영사 서비스 제공 면에서 실제 우리가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할 지역이 한국에서는 이미 그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가시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질 높은 이런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공간에서도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부터 해서 제가 이제 2020년까지 G4K라고 합니다. Government for Korea, 전자행정 서비스를 제 공간에도 애국에도 확대하자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완료할 목적으로 있고, 지금 이미 용역 계약을 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면 최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우리 LA 쪽에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LA 관할 지역에 한 100만 동포들이 최초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 재임 기간 내에
최대한 그게 이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는 또 우리 영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뭐 국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제 동포들은 법은 법대로 있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또 개선할 부분을 본부에 건의하고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법을 특히 하나를 이렇게 바꿔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법 자체는 아니지만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동포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고 해서 더 개선되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법으로까지 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LA가 가장 영사민원이 많고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할 때도 한 10가지 이상의 그 개선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인 인증 증명서 이거는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 하여간 여기 애국에서도 공인 인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다 이걸 했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 증명서라고 그러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취직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서울에서 받으려면 시간이 뭐 3개월, 4개월 걸리고 이러는데 그거를 우리 애교부의 이콘술망을 통해서 공간에서 문서를 통하지 않고 애교부 내부망으로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에서 와서 이렇게 2, 3일 내에 발급이 되도록 그것도 개선한 것도 금년에 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적,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또 새로 만들었던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같은 것도 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그걸 만들어서 애국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내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여권 사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혜택자들은 역시 이제 애국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이기 때문에 요건 사본이 신분증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도 도입을 했고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많이 개선을 했었는데 역시 그러한 항목들을 계속 발굴해서 LA에서 이렇게 애교부 본부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이러한 우리가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재외동 영사국장을 재임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관장으로 오셨는데 예. 한국 정부에서는 지난 20년 전부터 해외 미주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유족기를 예. 성역화한다고 공개를 많이 했어요. 예.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왜냐면은 대한민국 현재 헌법에 법통적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법통적 전임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시정부가 미주동포의 임시정부의 예산이 50%가 미주동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도 또 전 세계 국민들도 미주동포의 업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같은 동포로서 예. 국민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좀 알고 싶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TF 외교부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도 소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 남가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동이나 역사 왜곡 그런 거 나올 때 교민들과 함께 어떻게 공관이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그런 방침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구현해서 독도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교민들과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교민들과의 함께 파트너십을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교민들하고 어떻게 우리 같이 하자 그런 방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주 동포 사회가 실제 독립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있어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하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그 로즈데일 묘소를 방문해서도 그 15분의 그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분들의 묘역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시정부 1919년이 우리 정부의 수립 원년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원년이다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역사의 맥을 잇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이 그 1919년이니까 이제 2019년 내후년이죠. 2019년에 이제 100주년 임시정부 기념사업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이사 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업을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총영사관이 필요한 부분은 본국 정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교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러셨는데, 역시 이 총영사관으로서 특히 LA, 뉴멕시코 이쪽 지역, 나성 지역에서 있었던 그 옛날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특히 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본국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지에 묻혔던 그런 공적들이 다시 양지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젠가요 이제 그 TF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외교부 장관께서도 나와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셨고, 그 실제 과거사 문제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양국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양국 이웃으로서의 양국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일본이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고 또다시 이제 그러한 그 과호